네, 연말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 ISA까지 어떤 순서로 얼마나 넣어야 가장 유리할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말 정산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직은 며칠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든 준비를 좀 해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게 움직이시던지 다음 주에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빠르게. 기왕이면 조금 네. 이번 주에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안 되면 다음 주 조금 초에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춥지만 오늘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다. 근데 13월에 뜯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연금저축, IRP 이거 활용하면은 환급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얼마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노후 준비도 하고 싶고 세금도 절세하시고 싶으신 분이 이제 찾으시는 게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연금 계좌를 찾는데요. 예. 이 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세액 공제율은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셨듯이 최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소득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저축 900만 원 저축했을 때 148만 5천 원 정도 예. 세금을 환급받고요. 조금 소득이 많으신 분은 한 900만 원 저축했을 때 연간 118만 8천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적지 않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네. 전에 그 소득이 많은 분, 적은 분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합소득이 이제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을 환급받고요. 예. 그보다 소득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5%로 환급받습니다.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총급여 4,500만 원 전후로 해서 똑같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체 소득으로 하면 5,500만 원, 급여만으로 네. 했을 때는 4,5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이라면은 월급이 얼마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2030 그렇죠. 세대라든지. 이럴 때에도 이 IRP나 연금저축, 나는 넣을 돈이 없다. 내가 900만 원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넣는 게 좋습니까? 일단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어차피 노후라는 것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젊은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그냥 절세 계좌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900만 원 해야 된다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일단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내 여력이 되는 만큼 좀 저축을 해놓으시면 복리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낫고 시작하신 다음에 능력이 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저축 금액을 좀 증대시켜 나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퇴직을 신경 쓰게 될 나이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4,500만 원, 5,5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이런 연금 세액 공제가 별로 안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상식 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득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 5,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은 네. 세액 공제율이 16.5%이고 그보다 많으신 분이 13.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율이 좀 낮으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불리하다가 아니라 덜 받는다 같은데. 예. 그렇죠. 불리한 건 아니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만큼 저축하고 세금을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있냐 라고 찾아보면 그런 상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운용수익에 대해서 당장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연시키면서 자산을 불려가면 복리 효과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거를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한 5.5%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인 거랑 비교해 보면 세부담도 되게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 효과, 과세 이연 효과, 그다음에 수령 시에 이제 저율 과세 효과까지 감안해 보시면
가능하면은 이제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중, 3중 혜택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네.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그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 자영업자분들은 연마다 소득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네. 들쭉날쭉한데 자영업자분들도 연금저축과 IRP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에 계신 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누구나. 보시면 되고요. 예. 예. IRP는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 다만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저축 금액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이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음, 들어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를 풀로 받고 싶으신 분 같으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씩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물론 뭐 꼭 음, 75만 원 하라는 건 아니고 예. 예시를 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2월 달이 됐을 때 보면 또 소득이 있는 달에 많은 달엔 제대로 자동 이체가 이루어졌겠지만 또 없는 달엔 안 빠져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12월 달에 내가 자동 이체할 수 있는 안 빠져나간다 할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음. 연말까지 이제 부족한 금액들을 채워 넣으시면 세액 네네네. 공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음. 있으니까 그런 방법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9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예. 900만 원이 하나하나 900만 원이 아니죠? 합쳐서죠? 일단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하시면 거기 저축한 금액은 900만 원까지 풀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예. 예, 하는데 이제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600. 예. 예를 들면 뭐 600만 원 이하로 저축하실 분은 뭐 연금저축을 하든 IRP를 하든 큰 차이가 없는데 네네네. 600만 원 이상 저축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에 하시고 네. 초과 저축은 이제 IRP에 하셔야 최대로 세액 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지키, 어, 어. 정, 뭐 염두에 두시고 네. 저축 계획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넣고 나머지를 IRP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IRP 900만 원 그냥 다 하셔도 되는데 예예. 이 연금저축을 먼저 개설해 두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이 하더라도 아. 그 이상 저축할 여력이 생기시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IRP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셔야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오늘 움직여라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연금저축 IRP 각각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일단 금융회사에 대부분 다 취급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되는데요. 예.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 가셔서 신규로 개설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모바일로도 다 개설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자기 편리한 곳에서 네.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IRP 이거는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려면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일단 이제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아, 나기는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23시까지 입금한 금액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IRP 경우에는 이제 영업시간이 있어서 12월 31일 16시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뭐 이 기간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데 또 꼭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하루 전 이틀 전에 네네네. 정리해 보시고 미리 해두시는 게 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31일 밤 11시에 입금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를 했을 때요.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중도 인출은 못하는 겁니까? IRP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해서 퇴직연금에 적용받는 규칙들을 다 같이 적용을 받는데 아, IRP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이제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중도 인출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인출하게 되면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밖에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 인출할 수 있냐면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나 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뭐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수령한 걸로 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한 5.5% 세율로 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퇴직금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초년생들, 2030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나 목돈 계획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연금 계좌보다는 ISA를 먼저 고려하라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예. 말입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연금저축 IRP 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 55세는 아주 먼 시기로 느껴지잖아요. 안 올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전세보증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럴 때 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 노후 준비보다 이런 목돈 마련이 먼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ISA 계좌를 좀 잘 활용하시면 음. 이제 세제 혜택도 보면서 이제 작은 목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이제 한 해 2천만 원까지 예. 최대 1억 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고요. 예.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의무 가입 기간 지나서 이제 찾아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뭐 서민형에 해당되시는 분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 초과 수익에 대해서 이제 9.9%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과세랑 분리과세 혜택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요구하면서 이제 목돈 마련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이 됐든 IRP가 됐든 ISA가 됐든 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움직인 게 제일 중요해요. 듣기만 하고 네. 아 은행 가기 귀찮아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네. 지금 ISA는 매년 2천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1억 원 그리고 200에서 400만 원 이렇게까지 공제를 3년 받을 동안 수 1억 있다. 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3년이 의무 가입 기간이고요. 3년이 의무죠. 2천만 예, 원, 예.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이니까 한 5년 정도 부어야지 1억 원이 들어가겠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네네네. 매년 2천만 원이 한도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상품 살펴봤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IMA 이것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IMA는 뭡니까? IMA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뭐 종합투자계좌라고 일단은 명명이 지어져 있는데 예. 이게 은행에 예금하면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IMA 같은 경우는 예탁금 중에 최고 70% 이상을 이제 회사채나 기업 대출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원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예. 대신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수익이 더 나면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원금 보장 욕구는 있으시고 그래도 예금보다는 좀 더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 상품들을 이제 많이 찾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두 개 증권사에서 IMA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경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도 설정해 놓은 것들이 거의 다 사가고 그 이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 보장은 되고 수익은 일반적으로는 은행 예금보다는 좋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금 보장해 주는 것도 이제 예금자 보호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증권사의 신용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고. 예. 예, 그걸 해 주는 거고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야 배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원금 정도만 돌려받고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이라는 것들은 이제 투자 기간하고 거기에 수익률을 좀 비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원금 보장받고 예금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상품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는 뭐 수익률은 투자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만기가 2년인 상품도 나와 있고 3년인 상품이 초기에 나와 있는데 뭐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에서 6%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확정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못해봐야 하니까요. 예. 그거 보시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는 원금 보장이 되면서 정기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서 거기에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A는 증권사 두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은행권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고민일까요?
일단 이 상품이 되게 초기에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주요 소득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음.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좀 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는 상품들이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흐름들 잘 보시다가 올라타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겠고요. 끝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 살펴볼까요? 그 연말정산 앞두고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네. 이거는 실제로 절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건 뭐 그 취지는 이제 자기 거주지 외에 이제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상생하는 기분으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는 하면 전액 다 돌려받으시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연말에 할 수 있는 게 연금 계좌로 900만 원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예, 고향사랑 기부 이거 10만 원 하는 거. 그럼 예. 그것도 한 150만 원 가까이 되거나 넘고 이렇게 되겠네요. 꽤 큰 아까 돈인데. 전에 예.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900만 원 하시면은 148만 원 정도 네.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하시면 그것도 10만 원 돌려받으시니까 음. 158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법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이게 매년 어떤 숙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꼭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장 저축 여력이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음.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하시고 차츰 늘려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노후 준비라는 게 지금은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발등에 불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액 공제는 거들 뿐이다. 어, 어, 내가 실질적으로 나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방송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은 제가 당장 제 발등에 떨어진 물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